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년 2026학년도죠. 25년 이제 11월에 치러지게 될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해 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는데 제가 뭐 교재 준비하고 또 강의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이런 거 사실 뭐 하나 쉬운 거 없고 또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거 없는데 이 연간 OT 영상 찍는 게 뭐랄까 가장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이제 첫 만남이고 여러분들 내년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현역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어떠한 이유로 또 한 번 더 준비하는 뭐 N수생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고1인데 앞으로 내가 이제 고3을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또 뭐 그런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학부모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참 저도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또 최근에 이 수능 국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또 가장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학습이 되겠는가. 아무튼 올해 1년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절대 뭐 여러분들 손쉽게 뭐 네가 막 요것만 하면 돼, 그지? 뭐 이거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디 종교시설에 가셔가지고 그런 이제 기도 같은 종교적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꾸준하게 학습을 잘 따라오셨을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반드시 시험이라는 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또 어떤 그런 또 뭐 정책이나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시험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수능 국어라는 것이 우리 다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스페셜하고 어떤 막 그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어떤 학습의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들, 학습 자료들, 교재를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을 해 나가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 그니? 그래서 그 이제 시작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제 연간 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제 이제 교재들 맨 뒤 표지 안에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건 조금 이제 화면이 작은데 이제 한 부분씩 이제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전체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전체적인 개괄을 하면 제가 이제 요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컨셉 정도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별 강좌에 대한 그 안내 페이지와 OT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 빅픽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1년 동안의 수능 국어 학습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학습이 되겠구나. 그지? 그거를 좀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시기별로 단계별로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능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겠구나라는 큰 그림과 궤의 이 밑바탕을 좀 오늘 확실하게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또 뭐 구체적인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올해 또 6월, 9월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 특히 여름 이후의 커리는 다소 어떤 거죠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입문부터 시작해서 개념, 기출, 엔제, 파이널 그다음에 EBS 순서로 가는데 이게 대체로 이제 학습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BS는 이제 별도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핫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이 PPT 보시는 법은 왼쪽에 요 들어가는 내용이 요거
앞에 이제 요거랑 일치합니다. 요 순서와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중간중간 학습하시다가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다음에 어떤 커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라고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인문입니다. 인문. 그래서 인문이 끝나면 이제 다음 장 개념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인문 해보겠습니다. 인문. 자, 인문인데 이 인문은 이제 기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제 커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말그릇이에요. 국어는 그 어휘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국어인데, 그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영어나 이런 것들은 어휘장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잘 소화를 하시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어휘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너무 한국 사람인데 어휘 막. 그지? 근데, 그래도 좀 우리가 이 수능 국어를 공부를 한다면 이 수능 국어의 필수적인 어휘 정도는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다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수능 국어에서의 어떤 국어의 시험 범위는 사실은 이 국어 사전입니다. 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전범위로 하기 때문에 뭐 그걸 다 학습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휘들이라든지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뤘던 어떤 어휘들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에서 필요한 어휘들을 다 여기다가 챙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 그릇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길 수 있는 이제 그 그릇을 이제 말을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3차시로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데 강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강의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수능국어에서 어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라는 학습 가이드 정도를 같이 이제 3차시 정도 이야기해 보는 것이고 교재는 거의 이제 독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키마 플랜입니다. 이건 스키마예요. 스키마. 좀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스키마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배경 지식 정도. 물론 스키마에는 정말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키마를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또 그거 아닌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 배경 지식. 스키마 플랜. 경제 법학과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독서 영역에 대한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제 수능 국어가 이제 독서 지문에서 어떤 그런 이제 사고력을 테스트한다,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게 목표라 하더라도 그래도 글이기 때문에 이 글에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무조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똑같은 그 경제 어떤 하나의 뭐 환율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초딩용 수능 국어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초딩용으로 출제되는 환율에 대한 독서 지문과 고3용으로 출제되는 이 환율에 대한 독서 지문이 그 내용이 똑같을까? 딱 들어도 아니죠, 그지? 왜냐하면 국어라는 거는 어쨌거나 그 안에 배경 지식이 무조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그게 이 스키마 플랜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 너를 경제법의 전문가, 과학기술의 전문가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지? 안 돼. 근데 딱 뭔가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평가원이 야 네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고3까지 교육과정을 밟아왔다면 야 이런 내용은 네가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야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지문을 읽냐, 그지?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경제법학 과학기술입니다. 딱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아서 그치? 아니 뭔가 남들보다 내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막 이런 친구도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어찌 보면 제일 최단 기간에 딱 수능 국어 독서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스키마 배경 지식을 압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지?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 이거 확인용으로 이걸 학습하셔도 좋겠고 아닌 친구들은 이걸 쌓아간다, 배경 지식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겨울방학 시작 무렵 뭐 봄 이럴 때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뭐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내가 이제 3월달에 개학해가지고 뭐 3월 교육청, 뭐 4월 5월 교육청, 6월 모의평가까지 봤더니 이 독서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문과니까 과학기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과니까 경제법, 요 독서 지문만 그냥 읽으면 다른 거는 좀 어떻게 독해력을 내가 해보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진짜 안 돼. 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 형태로 그때 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겨울부터 해주시길 추천해요. 그지? 요거, 스키마 플랜. 자, 독서에 대한 배경 지식 간다. 고전 시가입니다. 요거는. 뭐, 고전 시간은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문학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소설이 무엇이냐, 시가 무엇이냐라는 장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또 독해력을 키워나가는데, 이 고전 시가만큼은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옛날 말은 사전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지금 우리에게는 약간 베트남어 수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전시가만 따로 이제 특화시켜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TMI입니다. 이름이 TMI. 그럼 TMI 뭔지 아시죠?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요 이제 교재를 보면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샘플 교재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려워요. 왜? 그래서 요거는 한 구절 한 구절 이 밑에다가 TMI 자잘자잘하게 막 설명을 다 붙여놨어요. 과외식으로. 그래서 이 고전 시가가 좀 어려운 친구들도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 교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지 이거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고전 TMI를 이걸 그 교재를 만들 때 내용을 좀 빠방하게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작품을 수록할 것인가를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막 이렇게 딱 뭐 필요한가 요만큼만 딱 수록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조금 양을 빠방하게 늘려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그런 평가원 문학, 특히 고전 시가의 트렌드 자체가 뭐 이렇게 그 필수적인 익숙한 작품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간 낯선 작품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또 상당히 강하거든. 자, 우리 26학년도 지금 커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작품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너 지금 알고 있는 작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자, 작년 6월에 우부가 나왔어요. 우부가 알아? 자, 작년 9월에 호화곡이라는 작품 출제했습니다. 호화곡 아는 작품인가? 작년 수능에 감민가 출제됐습니다. 감민가, 그지? 약간 낯선 작품들을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기본 작품만 여러분들이 딱 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확대시키려고 할 때 이제 방법이 없어. 아니면 그 학습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예 처음에 좀 양을 충분히 이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대신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학습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1순위로 해야 되는 작품들,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작품들을 우선순위를 구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습을 해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이후 여러분들이 어떤 심화 학습이 필요할 때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전 TMI. 자,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본질로부터 시작하라는, 이제 가장 입문 강의입니다. 입문 강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요 다음, 문학론 독서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능 국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진짜 그 수능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뭐 고1, 2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3, N수 학생들도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오히려 이제 이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수업 시간에 강조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 그대로 본질로부터 시작하라니까 요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마인드와 학립 자세, 이제 학습 자세 확립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독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독해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에 좀 강의들을 이제 올해 버전에서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 독해법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외적으로 뭐 행정적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화작하고 언변 뭐 골라야 되나요?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 나는 학교 내신은 국어 잘 나오는데 왜 수능 형태 모의고사만 보면 이게 점수가 연결이 안 돼요? 이거 뭐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 이런 차이점을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냐 이런 좀 외적인 부분들까지 좀 넣어서 올해 조금 요걸 또 보완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입문 강좌로서 이제 종합된 기본 강좌다. 그래서 수능 국어와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기를 닦는 그런 강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개념 매뉴얼이에요. 이 문학 개념 매뉴얼은 바로 이제 다음 개념편으로 넘어가면 문학론, 어찌 보면 가장 저희 시그니처 강좌인데 요거 이 문학론과 일단 한 세트다.
한 세트. 문학 개념 매뉴얼, 입문. 그 다음에 개념에서 문학론은 한 세트다.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두 개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문학론은 순수하게 작품을 읽고 우리가 수능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요거. 문학 개념 매뉴얼은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역설이냐 아니냐, 영탄법이냐 아니냐, 야 이건 대구 영탄이 뭐 쓰인 거야 안 쓰인가 뭐 이런 것도 있지.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막 작품 막 우리가 시라는 건 이런 거야. 막 우리가 문학 문제를 접근할 때는 보기를 어떻게 독해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근데 선지해 보니까 야 지금 영탄이 있는데 야 영탄은 또 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아예 체계적으로 별도로 학습하실 수 있게 모아놓은 것이 문학 개념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념에서 문학론은 작품을 읽는 법과 문제를 푸는 법. 여기에만 순수하게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거 하기에도 양이 만만치 않거든? 이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개념 매뉴얼은 입문 단계에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아무튼 한 세트야.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문학론과 문학 개념 매뉴얼은 반드시 모두 학습이 돼야 됩니다. 요거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문학 개념 매뉴얼은 그러면 선생님이 뭐 1번 영타는 뭐고 뜻 OX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강좌 또 상세 페이지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부제를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문학의 본질과 필수 출제 항목이라고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필수 출제 항목은 충분히 뭐 제 설명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개념이니까. 근데 문학의 본질,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이제 개념화 되어 있는 것들은 단순히 그 개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이라든가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 문학 개념에서 여러분들 시 같은 거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역설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지? 근데 우리가 운문하다 보면 역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역설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느냐. 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모든 어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 어떤 정의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사회가. 어떤 거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지? 어차피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또 일어나기도 하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학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이 문학이다 보니까, 문학을 표현하다 보니까 역설이라는 것이 문학에서도 사실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 학습도 하면서 문학의 본질을 좀 같이 이야기한다. 그치?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막 개념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시야를 갖고 토대를 좀 형성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된 게 문학 개념 매뉴얼.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개념 컨셉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문 강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문 강좌에 들어가 있고, 문학론과 한 세트다. 문학 개념 매뉴얼은 두 가지 강의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센셜이고, 하나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센셜은 뭐냐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아주 차근차근 자세하게 친절하게 강의합니다. 요거는 교재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약간 이렇게 추임새, 재밌는 이야기들도 막 넣어서, 여러분들 좀 문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밌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러닝 타임이 좀 길어요. 그지? 그럼 반면에 이제 익스프레스는 뭐냐? 딱 감이 오시죠? 반대 개념입니다. 익스프레스는, 그지? 익스프레스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만 빠짐없이 팍팍팍팍 진행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수준이라든가 학습 시기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지금 한 고1이다. 나는 좀 시간이 있고 뭐 고3 초반부 겨울방학 막 이럴 때, 또는 뭐 유월평가가 끝났다 하더라도 내가 좀 문학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문학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 에센셜 표절 시작하면 돼. 그지? 근데 이제 네가 했더니 나는 이제 문학에 대한 기본기도 있고 모의고사 점수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좀 뭔가 이 개념을 좀 빠르게 한번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든가 수준의 시기 뭐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문학론과 한 세트다. 자, 그래서 인문 다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제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제 개념 강좌는 전부 이제 론 시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론, 문학론, 엄매론, 그다음에 화작론 이렇게. 그래서 독서, 문학과 선택 과목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어찌 보면 이제 메인 강좌죠. 개념 강좌니까. 그래서 이 론 시리즈는 이제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이후 어떤 전체적인 학습 방향성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강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걸 이제 독서론 문학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에 맞게 반드시 선택을, 이제 선택 과목 맞게 해서 요건 반드시 이제 필수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독서론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수능 독서 파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되게 신경 썼어요. 뭐냐면, 근본 독해력 배양과 이제 시험장에서 행동 강령,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 소위 이제 그 어떤 이제 전공법.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그냥 꼼꼼하게 읽고 깊게 생각하고 잘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소위 이제 그이끄풀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지? 전공법입니다. 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지? 근데, 자,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냥 글을 근본적으로 잘 읽고, 이해하고 끝낸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거나 수능 시험에서의 독서를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면 좀 뭔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글을 읽는 어떤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능 시험에 맞게 좀 더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는 그렇잖아. 우리가, 뭐 그냥 뭐 근본 체력이 좋다고 모든 운동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그 운동의 규칙에 맞게 또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뭐랄까? 약간 스킬의 측면? 요즘 여러분들 쓰시는 말로 하면 이제 구조 독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가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독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이제 전공법,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과 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리고 이거를 수능 시험에 맞게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시험장에서 내가 이 독해 실력을 답을 고르는데 최적화시켜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은 워낙 여러분들이 보면 막 그이끄풀이냐, 그지? 구조 독해냐. 그래서 여러분들 막 Q&A 막 이런 것도 보면, 야, 김상훈 너는 너의 정체성은 뭐냐, 독서에서 그이끄풀이야, 구조 독해냐, 너의 정체성을 대.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그 이청준 소설에서 소문의 벽, 전직부를 들이대고 너는 뭐 남이냐 북이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강요 많이 하시는데, 굳이 답을 강요한다면 저는 둘 다 한다. 둘 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독서를 가르친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고, 올해는 특히 이 독서에서 좀 더 어떤 변화된 시험의 경향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세요. 문학론은 여기 제가 임상훈 시그니처 써놨는데 거의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들 좋아하시고,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이상해. 문학론만큼은 뭐 진짜 감히 여러분들 막 수강평이나 이런 걸 봐도 뭐 대체 불가다. 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 강의다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본적으로 문학이 무엇인가, 그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도 또 이 문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문학론이다. 올해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또 작년에는 문학이 또 되게 6월까지 어려웠다가 또 9월 수능은 좀 더 쉽게 나왔는데, 이게 뭐 시험이 쉽게 나오든지 어렵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어떤 그 수능 시험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이거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총 3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독서 문학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니까 조금만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덧붙이면은, 이 뒤에 이제 이 기출 분석, 유네스코 시리즈랑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제 강의 제가 또 열심히 또 재밌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노력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강의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너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지 않겠어? 강의만 듣고 성적 올릴 수 있으면 뭐야.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어찌 보면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요거. 그래서 이 독서론 문학론에는 그 분석 해설서가 붙어 있는데, 이 분석 해설서가 그냥 단순히 이거의 답은 왜 3번이고 2번이고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독서 지문 분석, 문학 작품 분석.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능 국어 공부하다 보면 항상 기출 분석해라, 지문 분석해라, 문학 작품 분석해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 분석해라, 막 이런 말들 하시는데, 사실 학생 수준에서 그래서 뭘 어떻게 분석하라고, 그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당연히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걸 가지고 혼자 하다 보면 또 너무 막막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지?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해설지가 완전 예술이야, 예술. 진짜 이거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
교재 또 페이지 가면 그런 또 샘플들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네가 이 지문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 문제에서 뭐 쉬운 문제는 뭐 해설 일부러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려웠거나 또 많이 틀렸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의 어떤 교훈을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해설지의 컨셉이 뭐냐면 수업을 읽다입니다. 수업을 읽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업을 원래 듣는 건데 보거나 읽어.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체화를 하실 수 있게. 사실 이 분석 해설을 제 강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코드를 맞춰 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강의만 잘해줄 테니까 뭐 교재에 그냥 뭐 빠른 정답만 딱 들어가 있어.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학생들이. 그래서 이 수업을 읽다, 요거 이 분석 해설서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수강한 것의 효과를 한 3배 이상 끌어올려 줄 것이다. 어떤 완벽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강의만 갖고 절대 실력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복습, 완전한 체화와 완전한 복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를 문학로. 요건 이 수업을 읽다는 뒤에 유네스코에도 적용되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뭐 여러분들 또 고민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아무튼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 또 목표 이런 거 고려하시고 잘 선택을 하시고, 엄매는 아무튼 문법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그래서 문법은 근데 사실상 범위가 정해져 있죠. 어떤 의미에서 국어의 거의 유일한 암기 파트인데, 그래서 문법,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뭐 수능 문법이 뭐 이상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되지 않아. 그래서 딱 교과서 필수 개념들 딱 정리할 수 있게. 문법은 약간 그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학습 내용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뭐랄까 좀 이게 독서나 문학에 비해서 좀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왜냐면 뭐 품사 강의한다 그러면 다 똑같은 뭐 구품사 뭐 이런 사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실 수 있게.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작. 사실 화작은 대체로 쉽게 출제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빡세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돼.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어쨌거나 이것도 한 영역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작을 선택했으면 쉽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11문제 다 답을 고르고 그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제가 정보 처리의 기술, 시간 단축의 기술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평가원이 화법 작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래서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좀 이 강의를 먼저 좀 수강을 하시고 이후 좀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하시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 풀이를. 그래서 화작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인데, 기출은 전부 이제 이름이 뭐라 붙어 있냐면 유네스코라고 붙어 있어요. 유네스코라고 붙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유엔에 보면 유네스코 C를 쓰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세계 문화유산 이런 거 이제 하는 유엔에서 유네스코인데, 사실 우리가 기출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맞았구나 틀렸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 사실 이게 문화유산이거든. 거기에는 그 어떤 우리 조상 맞아,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그런 어떤 얼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요거 하나거든. 기출의 역사는 반복된다야. 원래 역사는 반복되는데, 특히 기출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걸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유엔은 아니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살짝 이렇게 K로 바꾼 게 우리 이제 유네스코 시리즈입니다. 그지? 유네스코 시리즈인데, 요거의 아무튼 핵심은 아까 그 독서론 분석 해설서의 컨셉에서 설명드렸듯이, 어차피 이제 이 독서론 문학론도 기출에 대한 분석 해설을 하는 거니까 이도 똑같은데, 거의 어떤 과외 수준입니다. 이것도 샘플을 봐주세요. 제가 말로도 설명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진짜 막 어떤 문제는 한 문제 해설이 2페이지 넘어갑니다. 양만 그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조심했어야 됐고, 이것과 연관 기출은 무엇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네가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지? 그래서 사실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떤 기출에 대한 장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그 기출을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끼거든. 아니, 기출을, 국어가 워낙 기출 중요하다고 해서 풀긴 풀었는데,
아, 이걸 내가 뭐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맨날 불안 공부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의도하는 거는 아까처럼 이제 수업을 읽다. 거의 제가 과외식으로 해설을 하면서 제일 의도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힘. 이걸 키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분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되거든. 처음에는 이런 이 유네스코 해설을 약간 따라하듯이 한번 해봐. 그게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제 문학론 독서론에서 하는 그런 이제 지문 분석, 작품 분석, 문제 분석이거든. 그거를 제가 이 평가원 기출 모든 지문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예 책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또 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 공허함,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또 이런 분석 해설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기출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나아가서 스스로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시리즈가 일단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19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7개년치. 이 정도는 사실 이제 기본인 거죠. 최근 7개년. 그치? 그래서 시리즈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학습을 그래서 오리지널부터 일단 무조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질 거 아니야? 요거는. 그러면 6월, 9월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또 이 기출 분석을 영상으로도 제가 찍어서 올립니다. 그지? 요거. 그래서 요거 또 올해 6월, 9월, 이거 6월, 9월 끝나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학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유네스코 알파와 오메가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는 뭔가 이 시작과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제 알파는 뭐냐면 오리지널이 25, 그러니까 작년 거부터 최신 거부터 역으로 해서 19학년도까지 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알파는 이제 그 이전의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것만 선별을 했어요. 그게 알파 시리즈입니다. 알파 평가원 옛날 기출 중에서 좋은 것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만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걸 다 풀어볼 수도 없고 이제 지금 평가원 기출은 막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가 좋고 나쁜지를 잘 모르잖아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선별해 놓은 거야. 알파고 오메가는 이건 아직 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알파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메가는 아직 예정.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원 기출이 가장 기본인데 교육청, 사관, 경찰대 기출까지 다 커버를 해서 이 중에서도 역시 우수문학만 좋은 것만 딱 여러분들이 골라서 푸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유네스코 오메가. 그래서 요건 아직 출시가 안 돼 있고 다시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요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메가 시리즈가 또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개념 시리즈가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출을 해서 이제 어떤 이론들을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강의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에 적용을 해 보시면서 스스로 적응력을 높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 학습이 완성이 되는 거여서 이 독서론, 문학론, 그 다음에 이거 선택 과목 시리즈와 유네스코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래서 요거가 12월 말 정도 되면 학습 계획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학습 계획표. 막상 처음에는 막 의욕은 앞서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약간 우왕좌왕 해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세 커리를 묶어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는가. 일주일에 요일별로 그렇게 해서 요걸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인문, 개념, 기출 분석까지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자 커리가 이렇게 기출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엔제입니다. 엔제는 이제 글이 시리즈. 그래서 이제 기출까지 어떤 학습이 끝났다면 요거를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가 기출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또 새로운 것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출이 아닌 새로운 소스. 그래서 독서, 문학, 언매. 화작은 기본적으로 좀 문항이 아주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엔제까지 저는 따로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출학습이 끝난 친구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완전 새로운 소스에 적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요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자작 소스, 우리 저 연구소 자작 자체 소스와 그 다음에 그 독서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리트미트 디트라고 하는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나왔던 이제 그런 문제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새로운 것에 배웠던 것을 적용하면서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리 시리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이제 공부를 1년 공부했던 거를 요거는 이제 9평 전후로 이제 파이널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완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갈무리,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 여름쯤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6월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약간 이 시험에 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름쯤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무튼 파이널은 무조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1년의 학습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름쯤에 정확하게 공지하겠다. 아무튼 큰 틀은 6월, 9월 모평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이제 기출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수능 직전에. 그래서 기출. 그 다음에 이게 기출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또 이거를 실전에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거는 아마 이제 이감과 상상 모의고사를 활용할 걸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장 우리 국어 모의고사 중에 가장 업계 1위이고, 그죠? 선두를 다투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 풀기도 벅차. 그지? 또 이미 퀄리티가 완전 검증받은 모의고사들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EBS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쇼츠. 요게 이제 이것도 파이널용이라고 딱 한정해버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양이 적으니까. 그지? 그래서 쇼츠. 그래서 이게 3번. 그래서 파이널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일단 기출 정리한다. 1번. 그 다음에 또 실전 풀면서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80분 안에 풀면 연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EBS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파이널 커리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름 정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거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전에 파이널 커리는 아마 시작이 될 텐데, 9월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파이널 중반 이후의 커리가 또 살짝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때 이건 완전히 올해 딱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되게 아무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계 EBS입니다. EBS. 참 그 EBS를 빼고 우리가 또 이 시험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학 같은 경우 지금 17문제인데 보통 4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 이렇게 해서 현대, 고전, 운문, 산문 이렇게 둘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지금 수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연계율 50%죠. 공식적으로 지금 밝힌 게. 그래서 이제 비연계로 2세트가 나왔고, 연계로 2세트가 나왔어요. 50%는 지켰어요. 대체로 지켰는데, 비연계는 이제 시험장에서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학론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그리트 이런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연계에 대한 학습. 연계. 지금 두 작품이 나왔거든? EBS에서, 작년 EBS에서 정을선 전하고, 그 다음에 감민가. 이 두 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두 작품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작년 EBS를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체감을 못 할 수 있는데, 작년 EBS 수록 부분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감민가. 정을선주도 그래요. 거의 똑같습니다. 90%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EBS 안에서 먼저 학습을 하고 들어갔던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뭐랄까? 약간 내신 시험 같은 그런 느낌. 요거 수능인데 그게 가능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문학이 무엇이냐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막 소설이 뭐고 막 네가 고전 소설의 기본 정신을 아느냐 막 뭐 해도 나 이거 아는 작품인데 여기서 얘가 뭐 누구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다 알고 있어. 그럼 이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이 실전에서의 EBS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여러분들 이 EBS 지문에서 그냥 그대로 냈다. 자, 작품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올해 여러분들 아마 이제 2월 말 정도 되면은 그 또 수능 특강 내년 거 출시될 텐데, 그 EBS에 수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냈다는 거야. 거의 그대로. 학교 내신 시험 같이 이렇게 냈다는 거야, 이거를. 이게 지금 재작년부터 얘네들이 EBS 그 체감 효과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되게 어떤 하나의 뭐랄까, 되게 중요한 정책처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EBS의 중요성. 아, 진짜 이거는 100만 번 강조를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EBS, 그래서 이제 문학, 수능 특강 이제 4개 장르,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문학, 그리고 요거를 이제 쇼츠,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오리지널 강의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양을 이제 다뤄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또 마지막에 시간이 없고, 어쨌거나 그 파이널 때 말하자면 또 최종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거 오리지널을 잘 찍어놨으니까, 자, 이제 이거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쇼츠 좀 짧게 진짜 핵심만 빠르게 팍팍 짚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제가 처음 시도해봤었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또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 요거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잠깐 독서 들어가기 전에 요거에 대한 또 아무튼 EBS를 부탁해인데, 요거 EBS를 부탁해. 여러분들이 줄여서 듄타케라고 이제 많이 부르시는 컬입니다. 그래서 EBS를 부탁해 컬이는 내년 버전의 이제 수능 특강이 출시가 되면 아마 곧바로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쨌거나 그 EBS 교재를 봐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향후 어떤 이 대책 강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수능 특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전에 제가 막 이건 이렇고 이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 아무튼 50% 연계하고 너무 중요하다. 그지?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그래서 다시 제가 2월 이후 2월 한 말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요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학은 작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지? 요거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독서, 지금 이제 우리가 EBS 문학 이야기했던 거고, 이 독서가 있는데, 이 독서 정말 그 올해 24년에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했었어요. 왜냐면 문학 작품은 그냥 이 작품을 내냐 안 내느냐의 문제고, 냈을 경우에 작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학 작품을 어떻게 바꿔요, 출제자들, 그지? 그래서 효과가 엄청납니다. 봤던 거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독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탑픽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EBS에 있는 어떤 한 제재 탑픽을 따다가 지문을 새로 구성합니다. 물론 그게 조금 더 많이 이제 지문과 조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진짜 화제만 따다 쓸 수 있는데, 얘들이 항상 그랬어. 대체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면,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이 연계되는 양상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2월 평가 정도 끝나면은 막 EBS에서 나오는 거라, 막 수능 독서 다 EBS 공부해야 돼, 다 이런 또 어떤 바람, 유행 같은 게 불 수 있거든? 뒤로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현역들은 잘 모르겠지만 N수생들을 생각해봐. 6월 9월 막 하다가 정작 수능 가가지고는 EBS 독서가 사실 그렇게 효과를 못 봤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탑픽은 활용했지만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변형이 되어버렸거든. 근데 이건 해마다 있었던 현상이야. 그래서, 독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올해 교재가 나오는 걸 보고, 그냥 파이널의 쇼츠 수준에서, 좀 간단하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이거를 문학 다루듯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는 제가 요때, 다시, 좀 어떤 방향성을 잡고 다시 한번 그때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EBS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국어가 힘들고 아직 좀
좀 많이 올릴 여지가 많은 좀 그런 친구들. 성적대로 말하면 중하위권 친구들.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시험장에서 뭐가 나와도 척척 읽고 막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중하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지금 이 EBS 이런 정책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 좋고 잘한 친구들은 뭐 간민가 이거 처음 보고 정을선전 이거 우리 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였거든. 연계작이었는데도 수능에서 인물관계 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잘한 친구들이야 막 순간적으로 그래 탁막 하겠지만 그거 좀 어려운 친구들은 막 읽다가 뭐지 근데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여기서 지금 이거 정렬분이 누구고 충렬분이 누구고 월매가 누구고 금형이가 누구고 알고 있어. 그럼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 그래서 진짜 좀 국어가 중하위권 그래서 더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EBS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큰 도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굳히는 아주 또 중요한 계기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리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뭐가 있었냐면 제가 봤던 만화 한 컷인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걸 공모를 했다는 거지.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법.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생각해도 돼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뭐 비행기를 탄다, 뭐 기차를 탄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나왔는데 1등 내용이 뭐였냐면 1등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간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딱 이제 뭐 고작 그거에서 김상훈 또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여러분들 참 올해 어찌 보면 되게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으셨던 가장 큰 시련과 고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구나, 그지? 이거 그런 어떤 좀 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그 길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지? 여러분들의 어떤 동반자, 좋은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24년에 이제 이 메가로 이적을 해왔습니다. 제 지금 인간강사 경력은 이제 뭐 10년이 넘어가는데 올해 이제 메가에 처음 와가지고 사실 이게 뭐 같은 업계에 똑같은 어떤 인터넷 강의를 합니다만 또 이 묘하게 어떤 다른 또 측면들이 있더라고, 그지? 그래서 또 회사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올해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강사 사춘기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맞는 것인가? 막 이거 그런 것들을 좀 사춘기 꼭 소년같이 약간 그러면서 약간 자충우돌도 하고 또 올해 그 커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강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되지 못했던 부분들 대체로 잘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올해 이제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 우리가 그러잖아. 이 한 군데에 계속 있다 보면 한 군데 고인물처럼 있다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면 이런 거 막 이게 또 새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보완을 하고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커리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뭔가 어떤 지금까지의 김상훈 중에 가장 역대급 완벽한 김상훈이 되지 않았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올해 초에 뉴로 런칭을 해가지고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오늘 날짜 그래서 또 여러분들 너무 또 사랑해 주시고 제 또 강의에서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날짜 제가 이제 국어에서는 강의 DP로 디스플레이 강의입니다. 현재 지금 2타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메가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또 이 영상 찍고 나면 또 제가 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지? 근데 뭐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잠시 또 숨고르기 하는 또 그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강의인가?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와 컨텐츠인가? 이런 것들만 고민하고 여러분들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좋은 동반자. 우리 김상훈 국어의 모토입니다. Your potential, our passion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잠재력, 가능성, 그런 것들이 모두 올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저와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패션을 다 결합을 시켜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후 수업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